예, 선생님들 그래도 좀 할 게 있었던 중학교 1에 비해서 중학교 2가 예, 제가 골라놓은 페이지가 2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짧게 끝날 겁니다. 아, 음악과 생활 2는요. 일단 앞에 고등학교에서 좀 중복된 내용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악곡 위주로만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려야 될 악곡은 11페이지 나물 캐는 처녀입니다. 나물 캐는 처녀는 왜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간단한 두도막 정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악곡인데요. 여기 보시면 1932년도에 만들어진 현재명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초기 가곡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곡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악절의 구성은 다른데 A하고 B라고 표시되어 있는 교과서에서 A하고 B로 시작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악절 구성은 다른데 솔솔솔솔솔 도솔 여기가 솔솔솔솔솔 도솔 해갖고 요 앞에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크게 두도막 혹은 이 부분 형태의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주도 있고 후주도 붙어 있는 형태의 그런 가곡입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이야기만 하면 되는 너무너무 옛날 가곡, 너무너무 근 100년 된 옛날 가곡 을 하나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건데요. 선생님들께서 갑자기 이 곡은 왜? 라고 하시면 리듬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이 악곡은 선생님들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포크 음악 중에 하나, 포크. 그러니까 미국에서 포크 음악이 한창 우리가 흔히 통기타 음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통기타 음악인 포크 음악이 유행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중음악으로 발표된 곡인데 가사도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널리 동요처럼 알려진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김음의 부점 리듬이 굉장히 유명해서 유명한 악곡이기도 하고요. 이 곡은 두 군데 나타날 겁니다. 가창 아니면 기악. 특히 처음 기타 배우는 친구들한테서 많이 연주되는 악곡이어서 기타 코드 잡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되는 악곡일 거예요. 뭐 크게 어렵거나 그래서라기보다 그냥 선생님들께서 그런 차원으로 한번 예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 악곡은 페이지가 16페이지입니다.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가지고 만든 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9번 사악장에 있는 악곡을 가지고 간단한 화성적인 제제곡 가창 제제곡으로 만들어 놓은 악곡입니다. 이 곡은요. 모든 사람이 형제되어서 환호하며 춤춘다 뭐 이런 가사를 붙여놔서 평등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 유럽연합의 국가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EU에서 자신들을 대표하는 악곡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끝입니다. 그닥 할 얘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악곡은 17페이지 악곡인데요. 얘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곡을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 곡은 원래 독일에서 민요처럼 노래가 불렸었던 민요라고 봐도 되겠죠? 유럽의 대학이나 무슨 각종 축제 행사 등에서 노래가 불린 악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제가 독일 민요라서 소개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곡은 우리한테 브람스의 대학 축전서곡에 브람스 대학 축전서곡의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장엄하달까 아주 웅장하게 마지막 피날레 나오는 부분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대학 축전서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좀 안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12세기 중세 때서부터 유럽에서는 대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학문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우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악과 연관을 지어서 대학에서 위촉
브람스한테 학위를 줬을 거예요. 명예 박사학위인가? 뭐 이런 걸 주니까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에 마지막에 이 노래는 원래 대학생들이 많이 부르던 노래였다라는 것도 집어넣고 하여 요거를 집어넣어서 작품을 만들었다더라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의 대학 졸업식에서 라틴어 노랫말로 이 노래를 부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라틴어라고 하는 건 세계 공용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 하나 보시라라고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예, 3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쭉 많이 보신 악곡들이고 32페이지에 피가로의 결혼에 나와 있는 설명이 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요게 모르게 처음이야? 아니고요. 보마르쉐가 쓴 희곡 보신 거고, 로렌초 다 폰테, 네, 모차르트가 막판에 굉장히 친해졌다고 할 만한 대본 작가인데요. 폰테의 대본을 사용을 해서 만든 희극 오페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빌리아 이발사 2 후편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류 계층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뭐 그런 설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못 나르리 하고 나오는 이 악곡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냥 우리말로 토를 달아 놓기는 했습니다만, 예, 음을 따 놓기는 했습니다만, 원어가 이렇게 자꾸만 등장하는 건 2차 시험을 생각해서도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틀어놓고 한번 떠듬떠듬이라도 한번 좀 맞춰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빠르거든요, 이 곡이. 그래서 생각하고 부르실 수 있는 정도의 템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그걸 좀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은 보시다시피 부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곡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리듬이 뭉개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한 일일 거예요. 마치 그거를 생각이나 하는 것처럼 여기요. 제제곡의 주요한 리듬, 그리고 그것을 정확한 음정으로 거기에 악상기호까지 붙이면서 노래시켜보자 라는 이야기가 2번 활동과 3번 활동에 거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중요한 대표적인 악곡을 한번 알고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요 복수 빼놓고는 저희 다 보신 악곡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악곡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녁바람이 부드럽게가 그 편지의 이중창? 그 곡이지요. 그래서 요런 악곡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오면 피가로의 결혼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로 관계도를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선생님도 다른 그림에서도 많이 보셨으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서는 보마르쉐의 희곡 3부작의 1부와 2부가 원래 그 세빌리아 이발사가 1부고 피가로의 결혼이 2부인데 오페라로 만들어진 건 순서가 앞뒤가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뭐 그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asons of Love가 나왔어요. 뭐 나올 만한 악곡이기도 했고 드디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나단 라슨의 뮤지컬 렌트 중에서 나오는 악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이 오페라의 그냥 그 시작과 끝부분에 나와서 많이들 기억하고 있는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뭐 이 곡을 제외하고 이 뮤지컬에서 어느 부분을 잘라서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가르칠 만한 악곡이 딱히 딱히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요 곡을 주로 많이 대표곡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설명 좀 나오고 있는데요. 1996년도 뮤지컬이니까 굉장히 근대 뮤지컬이라고 봐도 충분하겠고, 그 다음에 락, 탱고, 가스펠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뮤지컬이 그렇죠 뭐. 뮤지컬은 메인 장르라고 할 만한 게 없이 그냥 그 맥락에서 가장 좋은 어떤 그 스타일이라고 하면 어떤 스타일이라도 갖다 쓸 수 있어서 워낙에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하여 뭐 전체 작품을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줄거리 설명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처음에 렌트를 봤을 때 되게 좀 은근히 충격을, 이게 20세기 렌트구나. 이게 20세기 라보엠이구나. 마약 중독자 미미를 보게 되는 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야 막 이랬었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미미가 벌떡 살아 일어날 때는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라보엠과 비슷한 줄거리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도 보실 수 있고요. 뭐 충분히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도 보실 수 있고, 특히 전기가 나가가지고 촛불 빌리러 오는 장면이나 이런 거는 그냥 오페라 라보엠을 이렇게 현대 버전으로 딱 갖다가 옮긴 것 같은 그런 대목들도 있어서 뭐 충분히 라보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뭐 네, 전체적으로 뭐 재미있는 뮤지컬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작품도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판소리하고 창극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그림이 아주 시원하게 교재에 나와서 맨날 요만큼만 잘라가지고 보셨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잘라서 보셨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양감사 부임도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이 평양감사 부임도에서 고수와 소리꾼, 그 다음에 판소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중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청중들도 실제로 추임새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판소리판에 굉장히 적극적인 예, 한 뭐라 그래야 되나 한 구성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판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을 이루는 공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판소리의 기원의 이 판이라는 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적인 의미의 판을 뜻할 수도 있고 노래를 줄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한 판에 다 부른다라는 뜻으로 해서 그런 판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여기서는 하여튼 공간적인 의미로 판을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판소리와 관련된 그림들을 좀 주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창극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극은 판소리나 그 형식을 빌려서 만든 음악극으로 여러 사람이 배역을 맡아서 창을 중심으로 극을 전달을 하는데 관현악단이 반주를 하고 무대 장치나 의상 같은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형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극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이든 심청가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보셔도 대충 뭔가 느낌이 좀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하여 요 얘기를 이제 뭐 줄거리랑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판소리를 영화에 담다라고 하면서 도리화가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두 사람의 기출문제 인물이 나타나죠. 신재효 그리고 진채선 명창입니다. 신재효가 시험이 나올 때 진채선이라는 명창의 이름이 같이 나오고 있어서 그냥 거꾸로 한번 진채선 명창과 신재효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류 명창을 키워내기도 했었다라고 해서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동안 좀 못 봤던 세계 민요 몇 개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보헤미아 민요로 되어 있는 푸른 목장이라고 하는 악곡인데요. 당김음 리듬이 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보헤미아가 우리가 체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서쪽을 보헤미아, 동부를 모라비아, 뭐 북동부의 동북부의 실레시아라고 부르는 이 지역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그냥 묶어갖고 체코라고도 부르고 보헤미아라고도 부르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스메타나 이야기할 때 체코 작곡가, 뭐 보헤미아 작곡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페루민요 엘콘도르파사는 지난 시간에 바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페루민요라고 하지만 작곡자가 있기는 있고요. 그리고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들도 말하면 포크 음악을 한다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연주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요. 왜 살려놨느냐 이번 교과서에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여기 이 원곡이 잉카 제국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과 망국의 한을
콘도르라고 하는 큰 새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거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팸플룻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팸플룻이 페루의 전통악기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 곡은요 49페이지 와보시면 천밀밀이라고 하는 악곡이 소개가 되고 있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신 악곡일 거예요. 많이 들어보신 악곡일 텐데 저희가 이 곡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듣게 된 거는 천밀밀이라고 하는 홍콩 영화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영화에서 이 악곡이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 노래가 홍콩 노래? 최소한 홍콩 민요? 근데 홍콩이 민요가 있나? 라고 해서 중국 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 곡은 인도네시아 민요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민요인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사가 붙어 있는 거는 한자로 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어로 이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인도네시아 민요였지만 홍콩 영화에도 실리고 그래서 주로 중국어로 노래가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실려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실 악곡은요. 앞에 중1 교과서에서는 I have a dream을 보셨었잖아요. 그 I have a dream하고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맘마미아라고 하는 뮤지컬에 노래를 모두 제공을 했었던 사람들이 아바라는 그룹인데요. 둘씩 부부였다고. 예, 둘씩 부부였는데 두 커플이 아마 다 깨졌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활동을 이혼을 한 상태에서도 잠깐 했다가 해체를 했다나 어쨌거나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셨느냐? 스웨덴의 최고의 수출 상품이고 스웨덴 사람들의 긍지 중에 하나가 아마 볼보 자동차죠. 그 볼보보다 돈을 더 벌어왔다. 뭐 그 정도였다. 예,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도 아닌데 그 볼보는 뭐 지금도 어마어마한 회사잖아요. 근데 볼보보다도 돈을 잘 버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중학교 1 교과서에는 I have a dream이 있고 중학교 2 교과서에는 Thank you for the music이 실려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그냥 저는 아니지만 2차 때문에 조금 좀 마음이 쓰이는 건 영어 딕션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 자꾸 따라 부르시고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각을 조금만 키우시면 이렇게 뭐 못할 정도는 아니실 거고 또 뭐 제가 아니어도 좋은 레슨 선생님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기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악곡도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또 운이 좋게 뭐 시험 보시는 지역에서 뭐 고등학교에서만 나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만 도대체 이 곡이 왜 중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어려운 영어 노래가 실려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교사분들이 가르치셔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이 이 노래를 좋아할라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여튼 좀 혼자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곡을 중학생들한테? 라고 하면서 고민을 했고요. 주크박스 뮤지컬이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전통 캐럴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영국식 캐럴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들으시는 캐럴 중에 하나죠. 그래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런 악곡도 하나 실려 있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선생님들. 이거 그냥 그런 악곡이 있다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학교 2 교과서에서 이런 악곡들이 그러니까 앞쪽에는 봄 노래가 실리고 뒤쪽 노래 그러니까 가창만 보시면 뒤쪽에는 이런 크리스마스 캐럴과 함께 요 졸업식 때 불러야 될 것 같은 노래를 하나씩 교과서에 좀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안녕이라고 하는 노래가 하나 실려 있다. 라는 정도입니다. 그냥 그 정도죠. 뭐 더 이렇게 저희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좀 껑충 띄어서 63페이지로 오시면 63페이지로 오시면 비익련리 발음하기도 어려운 요 곡과 제주의 왕자라고 하는 악곡과 요렇게 해서 두 개가 소금보로 실려 있고요. 아래쪽에 홀로아리랑인가는 너무 많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저희가 뭐 고민을 하지 않는데 요 왼쪽 오른쪽 곡은 좀 한번 요 상태로 놓으시고 한번 곡을 찾아서 들어보시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멜로디가 바로 그 비익 열리구나, 뭐 제주의 왕자구나, 뭐 요 정도 하나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별로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면 65페이지에는 별달거리 가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교과서에서도 많이 라고 하면 몰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중간에 사설을 집어넣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다이내믹하게 그려놓은 뭐 그런 예여서 한번 보셔라 라는 정도였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그 사물놀이 장단하고 중중몰이 사용해서 나온 제제곡도 있고 그래서 그거나 한번 확인해 주십사 라는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시면은요, 제가 보여드릴 페이지는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에서는요, 양청도드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양청도드리는 두 청의 연속으로 된 도드리라는 뜻으로 검은고의 한음을 연주하고 문현의 청을 연주하는 주법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들 이 양청에 두 가지 썰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분은 웃도드리에서 두 개의 주요한 음을 뽑아냈다. 주요음을 두 개 뽑아낸다. 그래서 그 주요음이 양청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니다. 양청은 문현과 다른 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건 두 번째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검은고로 한음을 연주하고 문현의 청을 연주하는 이런 양청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곤란했던 게 주요음을 두 개 뽑아서 그 주요음을 연주하는 게 양청도들이다라고 쓴 책이 책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문현치고 한영치고 문현치고 한현치는 게 양청도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 주로 연주자들께서 구어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전해진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청도들이는요. 세학 편성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따로 연주를 하든 영산해성에 붙여서 연주를 하든 양청도들이는 세학 편성으로 주로 연주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밑도들이하고 웃도들이는 별곡으로 연주를 할 때, 즉 영산해상과 함께 연주를 할 적에는 세학 편성이 맞는데 단독으로 연주를 할 적에는 세학이라고 주장하시는 책도 있고 아니다 향필이 불면서 그냥 일반 편성으로 연주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해서 살짝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좀 왔다 갔다 하는 대목이고요. 그에 비해서 양청도들이는 무조건 세학 편성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또 실제 연주자들의 경험치와 교재가 좀 달라서요. 개론서들이 좀 달라서 개론서에 보면 밑도들이 웃도들이도 세학 편성이라고 말하는 책이 있는데 실제로 연주자들께서는 아닌데 그냥 형필이로 연주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 밑도들이 웃도들이의 악기 편성에 관해서는 좀 말하기가 좀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그에 비해 천년만세는 아주 깔끔하게 그냥 세학 편성, 줄풍류 편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고민하실 필요도 그닥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하위 악보가 하나 나왔는데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신하위 악보가 국립국악원보 말입니다, 선생님들. 국립국악원보에서는 저희 맨날 나오는 악보가 있었거든요. 남도 신하위의 시작 부분을 주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남도 신하위 시작 부분 악보를 주로 많이 보여드렸던 반면에 지금 김기수 선생님 체보로 이런 형태의 자진몰이 악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건 세컨 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이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악곡이 있나 라고 하면서 나중에 좀 헷갈려 하시고 하실 수는 있겠죠. 저희 좀 보기에 외워질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러시면서
고민스러우실 때 그냥 제가 선생님들께 좀 드릴 말씀이라면 육자배기 토리 형태를 취하고 있는 멜로디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힌트를 잡으셔서 시라 하는 부분에 요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하나씩 좀 확인하시면서 꺾는 거 나타나네 라는 정도로 보시고 그거밖에는 지금 요 악보상에서는 힌트가 그닥 없어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교과서들이 남도시나 위에 첫 페이지 악보를 많이 주고 있고 그건 이미 시험에 한번 나오기까지 해서 또 나오기에는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으니 요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시면 83페이지에 아까는 제주의 왕자를 보셨잖아요. 제주의 왕자와 함께 양방원 선생님의 아주 대표적인 악곡인 프론티어가 나왔습니다. 제주의 왕자도 쓰셨고요. 프론티어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 보신 부산 아시안게임 공식 지정곡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랑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고요. 박다을의 검은 장난감이라고 되어 있는 건 검은고를 가지고 만든 자작곡 작품인데 음악 경연 프로그램 슈퍼밴드에서 오디션용으로 나왔었다 해서 이건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검은고 소리를 루프 스테이션에 담아서 켜커를 쌓아서 실시간으로 변주를 하면서 만든 악곡이다라고 해서 루프 스테이션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로 좀 와보시죠. 89페이지로 오시면 모차르트 작품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호른 협주곡입니다. 다른 교과서에서 거의 보시지 못한 악곡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차르트는 호른 협주곡을 4개를 썼는데 요 악곡은 2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독특한 악곡이다라는 차원에서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주제가 D 메이저에서 시작을 하면 2주제는 A 메이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좀 한 번씩 확인이 되시면 될 것 같아서 교과서에 잘 없는 악곡, 다른 교과서에서 보시기 어려운 악곡이 하나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같은 페이지에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 1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C 마이너에서 1주제, E 플랫 메이저에서 2주제가 나오는 전형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주제하고 2주제가 메이저 마이너일 때 좀 조성 구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을 활용해서 본다면 장조의 경우 1도에서 만약에 조성으로 합시다. C 메이저에서 1주제가 나왔다 그러면 G 메이저에서 2주제가 나오고요. 단조에서 시작할 때 C 마이너에서 1주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E 플랫 메이저에서 2주제가 나오는 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걸 깨는 악곡들이 어쩌다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A 마이너에서 1주제가 나왔는데 E 마이너로 해서 마이너들끼리 오도 관계를 이루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악곡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2학년 이 교과서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악곡은 요거입니다. 스트라빈스키 불세인데요. 선생님들 지금까지 불세 악보는 정말 보시기 힘들었거든요. 교과서에 진짜 안 실리는 악곡이었는데 이번에 2022 교과서에서는 한 군데도 아니고 좀 실렸습니다. 선생님들 악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르샤바의 생존자와 존 케이지의 4분 30초 같은 페이지에 있는 이 악곡들은 다른 교과서에서도 워낙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얘는 드물죠. 스트라빈스키가 러시아 발레 음악시기 1기라고 부르는 러시아 발레 음악시기에 불세, 페트로슈카, 봄의 제전 3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페트로슈카와 봄의 제전 악보는 제법 교과서에 많이 깔려 있는 반면에 불세 악보가 참 없었는데요. 이 도입부의 악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정도입니다. 중학교 2 교과서가
1교과서보다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교과서나 이전 고등학교 교과서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박영사인데 박영사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영사 교과서는 조금 더 내용이 많아지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